생리전만 되면 마카롱이 눈앞에 아른거리고 떡볶이가 미친듯이 당기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참다 결국 폭식하고 다음날 아침 거울 보면 얼굴이 빵빵하게 부어있고 체중계에 올라가면 2-3kg이 훅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자책하면서 굶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이 패턴이 매달 반복되면 결국 어디로 가느냐? 마른 비만으로 직행합니다. 팔다리는 가느다란데 배만 볼록 나오는 바로 그 체형이요. 오늘 이 영상에서 생리전 내 몸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지, 그리고 유형별로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마지막으로 이 악순환을 어떻게 끊을 수 있는지까지 전부 다 말씀드릴 건데요. 특히 마지막에 알려드릴 생활 속 꿀팁 3가지는 지금 바로 실천 가능합니다. 저는 형인재 한의원 홍명휘 대표원장입니다. 먼저 왜 생리전에 이렇게 폭식이 터지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결론부터 말하면 여러분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호르몬 때문인데요. 배란이 끝나고 황체기에 접어들면 에스트로겐 수치가 뚝 떨어지면서 뇌에서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같이 줄어들거든요. 세로토닌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를 기분 좋게 해주는 행복 호르몬이에요. 이게 확 줄어드니까 뇌가 당황해서 가장 빠르게 기분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그게 바로 단 음식이나 짠 음식을 먹는 겁니다. 탄수화물을 먹으면 일시적으로 세로토닌 분비가 촉진되거든요. 그러니까 생리전에 초콜릿이나 빵이 미친듯이 당기는 건 뇌가 자기 나름대로 살기 위해서 보내는 신호인 거예요. 문제는 이 신호대로 먹다 보면 폭식으로 이어지고, 그 폭식이 부종을 만들고, 부종이 제대로 안 빠진 상태에서 근육량까지 부족하면 내장지방으로 쭉 이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진료실에서 보는 30대 여성분들을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눠봤습니다.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볼빵빵 다람쥐형입니다. 이 유형은 생리 일주일 전부터 입이 터지는 분들이에요. 마카롱, 두쫀쿠, 떡볶이를 양볼에 잔뜩 쟁여놓고 드시는 거죠. 그리고 다 먹고 나서 엄청난 자책감에 시달리거든요. 감정 기복도 굉장히 심해져서 사소한 일에도 눈물이 왈칵 쏟아지기도 하고요. 이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트로겐이 떨어지면서 세로토닌이 급감한 상태이기 때문에 뇌가 가장 빠른 보상인 단짠 음식을 강박적으로 찾게 되는 겁니다. 배가 부른데도 계속 먹게 되는 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호르몬이 만들어낸 일종의 생존 본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빵빵한 보고형입니다. 이 유형은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안 떠질 정도로 붓는 분들인데요. 평소에 잘 맞던 반지가 꽉 끼고 저녁만 되면 다리가 코끼리 다리처럼 당기는 거예요. 체중계에 올라가면 2-3kg은 우습게 늘어나 있고요. 이건 왜 그러냐면 배란 후에 분비되는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 때문인데요. 이 호르몬이 원래 임신을 대비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체내의 수분과 나트륨을 잡아두는 시스템이 과도하게 작동하면서 소변으로 빠져나가야 할 수분이 세포 사이사이에 갇혀버리는 겁니다.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먹은 음식의 염분과 수분을 제때 걸러내지 못해서 얼굴이나 상체가 잘 붓고, 하체 순환이 약한 분들은 중력 때문에 다리 쪽으로 체액이 몰려서 종아리가 빵빵해지는 겁니다. 세 번째, 흐물흐물 나무늘보형입니다. 이 유형이 사실 가장 위험할 수 있어요. 팔다리는 얇은데 배만 볼록 나오신 분들 전형적인 마른 비만 체형이거든요. 생리 전에는 기력이 바닥을 쳐서 숨쉬기 운동 말고는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태가 됩니다. 이분들은 근육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기초대사량이 낮고 조금만 먹어도 뱃살로 직행하는 체질입니다. 황체기에는 호르몬 영향으로 우리 몸 세포들이 인슐린의 말을 잘 안 듣는 상태가 되기 쉽거든요. 쉽게 말하면 똑같이 먹어도 에너지로 잘 쓰이지 못하고 남은 칼로리가 가장 저장하기 쉬운 복부 내장 지방으로 쌓이는 원리입니다. 네 번째, 잠만 자는 판다형이에요. 생리 7에서 10일 전부터 머리에 안개 낀 것처럼 멍하고 커피를 아무리 마셔도 눈이 감기는 분들이 있거든요. 주말 내내 잠만 잤는데도 월요일 아침에 몸이 무겁고 의욕이 바다인 상태인 분들 있으시죠? 이건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세로토닌하고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균형이 깨지기 때문이에요. 거기다가 황체기에는 프로게스테론 때문에 기초 체온이 0.3에서 0.5 정도 올라가는데, 이 체온을 유지하는데 평소보다 에너지를 더 많이 쓰게 되면서 몸이 쉽게 방전되는 겁니다. 첫 번째, 볼빵빵 다람쥐형은 식욕과 감정의 스위치를 조절합니다. 강박적인 단짠 갈망을 줄여주는 맞춤 한약으로 뇌 세로토닌 합성을 돕고 가짜 오기를 잠재워 폭식의 연골고리를 끊어드립니다. 두 번째, 빵빵한 보고형은 수분 배출 통로를 열어줍니다. 정체된 체액을 순환시키는 침치료와 신장 기능을 돕는 한약 처방을 통해 자고 일어나면 붓기가 쏙 빠져있고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체감하게 해드립니다. 세 번째, 흐물흐물 나무늘보형은 대사 엔진을 다시 켭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신진대사를 촉진해서 똑같이 먹어도 지방으로 저장되지 않고 에너지를 쓰일 수 있는 대사 체질로 개선해드립니다. 네 번째, 잠만 자는 판다형은 신부 체온을 끌어올려드립니다. 떨어진 기력을 보강하는 맞춤 한약과 온열요법을 통해 체온 리듬을 회복하고 낮에 쏟아지는 졸음과 무기력증을 근본적으로 해결해드립니다.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빠지는 최악의 함정 하나를 말씀드릴 건데요. 바로 급진, 급바입니다. 생리 직전에 체중계에 올라갔다가 늘어난 2-3kg 보고 경악하신 적 있으시죠? 다행인 건 이때 찐 살은 아직 진짜 지방이 아닙니다. 폭식으로 쌓인 글리코겐이라는 에너지 저장 물질하고 배출되지 못한 수분, 즉 부종의 무게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대부분의 분들은 무작정 굶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을 마른 비만으로 이끄는 최악의 선택이에요. 왜냐하면 굶으면 수분하고 근육이 먼저 빠지거든요. 체중계의 숫자는 내려갈지 몰라도 우리 몸의 대사 엔진인 근육이 줄어들면서 기초대사량이 더 바닥을 치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 생리 때 어떻게 되냐? 근육이 줄어든 상태에서 똑같이 먹어도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지방이 복부에 쌓이는 요요의 굴레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글리코겐하고 부종 상태의 무게가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내장 지방으로 전환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생리가 끝난 직후 1-2주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골든타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한 달, 아니 1년의 체형을 결정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생리 기간 중에는 무리한 운동은 절대 하지 마시고요. 순환과 비움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고 미역국 같은 해조류로 철분을 보충하면서 가벼운 골반 스트레칭으로 하체 혈류만 풀어주세요. 이 시기의 목표는 체중 유지입니다. 그리고 생리가 끝나면 에스트로겐 수치가 다시 올라가면서 신진대사가 가장 활발해지는 시기가 오거든요. 이때가 바로 체지방을 잘 태우고 붓기를 쫙 뺄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굶지 않고 대사 스위치를 켜서 정체된 노폐물과 수분을 비워내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생리가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붓기가 안 빠지거나 식욕 통제가 안 돼서 매일 야식을 먹고 소화가 안 돼서 괴로운 분들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무작정 굶거나 혼자 자책할 타이밍이 아닙니다. 무너진 호르몬 밸런스하고 장 기능을 바로잡아줄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한의원에서는 꽉 막힌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묵은 독소를 부드럽게 배출해서 빵빵했던 아랫배를 편안하게 만들어드리고요. 단순히 칼로리만 제한하는 게 아니라 코어 체온을 높이고 혈액순환을 촉진해서 내 몸 스스로 잉여 에너지를 태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드립니다. 그래야 다음 달 생리주기가 와도 쉽게 찌지 않은 체질로 바뀔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속 꿀팁 3가지를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 이어폰을 끼세요. 좋아하는 노래를 들고 걸으시면 되는데요. 파워워킹의 가장 효율적인 박자가 120에서 130 bpm 정도 되는 빠른 템포의 음악입니다. 이 박자에 맞춰서 발을 내디디면 본인도 모르게 지방 연소가 잘 되는 심박수 구간으로 자연스럽게 진입하게 되거든요. 빠른 템포의 음악이 운동 중에 느끼는 힘든 감각을 분산시키고 심박수를 자연스럽게 높여주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의 효율을 높여준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 식사할 때 무조건 야채를 먼저 3에서 5분간 드세요. 장벽에 야채 코팅을 입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채에 들어가 있는 식이섬유가 장내에서 끈끈한 젤 형태의 막을 형성하거든요. 이 코팅이 나중에 들어오는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늦춰서 혈당이 확 치솟는 걸 막아줍니다.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지 않으니까 음식이 지방으로 저장될 확률이 훅 떨어지게 되는 원리입니다. 실제로 탄수화물을 먹기 전에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섭취하면 식후 혈당 상승폭을 상당히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꾸준히 나오고 있거든요. 야채 먼저, 그 다음 고기, 마지막에 밥, 이 순서만 지켜도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훨씬 덜 찝니다. 세 번째, 야식이 당길 때 치킨이나 라면 대신 따뜻하게 데운 무가당 두유 한 잔을 천천히 마셔보세요. 밤늦게 고체 음식을 먹으면 소화기에 부담을 주면서 숙면을 방해하고 부종을 유발하거든요. 반면에 따뜻한 액체는 소화 부담이 적으면서도 뇌의 포만감 신호를 빠르게 전달해줍니다. 심리적인 안정감도 주고요. 두유 속 콩 단백질은 포만감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고 두유에 들어있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은 밤에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으로 변해서 숙면을 도와줍니다. 잠을 잘 자면 다음날 폭식 충동도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평소에 좋아하는 음식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어요. 대체제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치킨이 먹고 싶으면 튀김옷이 두꺼운 것 대신에 오븐에 구운 통닭이나 바베큐 치킨을 선택하시고요. 뻑뻑한 닭가슴살이 질리셨다면 전자레인지에 바로 돌려 먹는 스모크 닭다리살 제품도 괜찮아요. 껍질만 살짝 벗겨 드시면 됩니다. 달달한 과자 대신에 소금간이 된 믹스 견과류를 오독오독 씹어 드시면 식감의 갈증이 해소되면서 포만감도 오고요. 꾸덕한 게 그리우시면 무가당 그릭 요거트에 카카오 닙스를 뿌려 드시면 됩니다. 마라탕을 끊을 수 없다면 당면, 분모자, 옥수수면 같은 탄수화물을 과감히 빼시고 건두부, 푸주, 청경채, 버섯, 소고기를 듬뿍 넣어서 고기 채소 국물처럼 드시면 혈당 스파이크를 막으면서도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정리해드리면요, 생리전 폭식이나 부종, 기력 저하는 여러분의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호르몬의 급격한 변화가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중요한 건 이걸 알고 대응하냐 모르고 당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내 몸 상태가 노란불인지 빨간불인지 헷갈리신다면 혼자서 자책하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가볍게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현재 여러분의 대사 상태가 어떤지, 어떤 관리를 받을 수 있는지 제가 속 시원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저는 형인지 아니원 홍명휘 대표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